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한 남자가 10층 빌딩 옥상에서 투신을 하였다. 희한하게도 그의 시체는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8층 안전망이 걸쳐 있었다. 이 빌딩은 건물 외부에서 청소하는 인부들 안전을 위해 8층에 안전망을 설치해 놓고 있었다. 10층에서 8층 안전망에 떨어진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현지 경찰은 부검을 시작했다. 부검 결과 남자의 직접 쌓이는 심장마비가 아닌 머리를 관통한 총탄이었고, 즉, 그가 투신할 당시 머리를 관통한 총탄으로 인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혹시 자살을 가장한 타살은 아니었을까라고 경찰 은수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투신한 지점을 비롯해 어느 곳에서도 타살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때 남자의 집에서 자필로 된 유서가 발견되었고, 타살이 아닌 자살로 다시 수사가 변경되었다. 본인이 총으로 먼저 극단적 선택을 하고 투신을 하면 모를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10층 옥상에서는 어떠한 핏자국이나 흔적도 없었고 점차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그때 수사 중이던 경찰은 결정적인 제보를 받는다. 그날 빌딩 9층 노부부 집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9층 노부부의 집 베란다, 유리가 깨져 있는 걸 확인했고 그 흔적은 선명한 총탄 흔적이었다. 드디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남자는 10층에서 투신을 하고 9층을 통과할 때 갑자기 날아온 총탄의 머리를 관통 당한 것이었다. 남자가 투신 당시 노부부는 심각한 말다툼을 했고 이때 격분한 남편이 총을 들고 나와 부인에게 총을 쏘았고 공교롭게도 그 총알이 부인을 빗나가 투신하고 있는 남자의 머리를 관통한 것이었다. 우연으로 치기에는 너무 절묘했고 경찰은 과연 이 남자의 사인이 자살인가 타살인가를 두고 고민하였다. 그는 자살을 하기 위해 이미 투신을 한 거였지만 8층에는 안전망이 있었고 9층에서 총탄에 관통 당하지 않았다면 8층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8층 안전망의 문제를 떠나 그는 이미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었기에 경찰은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때 또 한 번 혼란이 온다. 노부부는 평소에 총에 총알을 넣어두지 않았고 어떻게 빈총에 총알이 장전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노부부는 평소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빈총을 들고 위협하는 습관이 있었고 분명한 건 자신이 빈총에 총알을 장전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빈총에 총알을 장전한 적이 없이 총을 발사했으니 자신의 살인이 아닌 남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고사라는 것이었다. 경찰은 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재개했다. 사건의 핵심은 그날 노부부의 총에 누가 총탄을 장전했냐는 것이다. 수사는 다시 미궁에 빠졌고 경찰은 노부부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노부부의 아들이 사건 6주 전에 총탄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수했다. 그 아들은 직장에서 해고되어 노부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자 격분에 몰래 총알을 구입해 빈총에 장전을 해둔 것이었다. 평소 아버지가 어머니와 다투게 되면 빈총으로 위협하는 습관을 떠올려 악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총알을 넣어두고 6주째 부부싸움을 하지 않자 아들은 부모님을 원망하며 10층 옥상에서 투신을 한 거였다. 즉 다시 말해 노부부의 아들이 투신한 남자였던 것이었다. 결국 남자의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였다.